올해 글로벌 경기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엔비디아. 그런데 내부자들은 팔았다는 소식이 나오는데요. 현 상황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전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밤에 미증시가 좀 휴장이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슈부터 바로 좀 들어가 볼까요? 글로벌 증시가 괜찮습니다. 우리 증시도 뭐 사상 최고치는 아니지만 신고가, 올해 신고가를 2,800을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타이밍에서 소위 말하는 글로벌 펀드, 큰 손들이 움직임이나 동향을 좀 체크해 보면서 아이디어를 가져가 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지금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좀 낙관론에 좀 치우쳐 있겠죠. 좋아졌으니까. 일단 뭐 지수가 좋으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해피 이런 이제 상황이라 보셔야 될 것 네. 같고 우리가 이제 이걸 보는 게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이걸로 밥 먹고 사는 큰 손들 이분들 운영하는 거 지금 한 200명 대상으로 서베이하는 건데 이거 매달 하는 겁니다. 제가 네. 벌써 한 30년 이상 본 것 같은데 이분들 지금 다 치면 이분들이 운영하는 거 다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900조 원? 그 900조. 정도. 그러니까 엄청 파워풀한 분들인 거죠. 네. 이분들의 그래서 심리를 쫓아가는 것들이 우리 어깨 너머로 볼 수 있는 좋은 이제 프로들의 이제 세계인데 보시면 작년 3월 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네. 그때가 가장 안 좋은 분위기가 썰렁했을 때고요. 그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이게 뭘 갖고 보는 거냐면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건데 성장 전망, 현금 비중, 주식 비중 이것의 변화를 다 해서 이제 10점 만점의 척도를 가지고 계산을 한 건데 지금 한 그러니까 6 정도 이상 올라오면서 2011년 11월 그때가 제일 좋을 피크였죠. 그것을 향해서 지금 한참 내달려가고 있어서 지금 적어도 글로벌 큰손들은 상당한 낙관론의 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펀드 내에서 현금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줄었고 이들이 비중을 축소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위험 감수를 많이 한다라는 걸까요? 맞습니다. 보통 우리 투자자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자신이 없으면 현금 비중 늘려놓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주식 채권 좀 조금씩 갖고 있고 뭐 이렇게 네. 하시잖아요. 글로벌 투자자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척도를 많이 보는 게 전체 포트폴리오 안에서 현금이 얼만큼 갖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지표인데 보시면은 지금 가장 최근 지난달에 보면은 4% 전체 100 중에 4%만 지금 현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좀 상당히 주식이든 채권이든 뭔가를 많이 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낙관론이 그대로 이 현금 비중에 투영되는 거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저기 위에 지금 선이 두 개가 거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단 4%에 지금 도달을 한 건데 통상 이건 또 거꾸로 역발상 지표로도 지금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지금 현금 비중을 적게 들고 있을 만큼 위험 자산을 많이 들고 있다는 얘기 때문에 누군가가 더 자줄 여력이 부족했다진다는 측면에서 이 지표 자체를 우리는 야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도 해석할 수 있지만 거꾸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으면 앞으로는 나쁜 일만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표는 잘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펀드 내 현금 비중이 줄었다라는 거는 그만큼의 운용의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변수가 발생했을 때 주식을 팔아야 되는 그런 리스크로 역작용을 생각하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 또 미국에서 이제 MMF가 또 6조 달러까지 늘었기 때문에 야, 이 자금이 또 들어오면 또 어디로 갈 거냐 이런 궁금증도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6조 그렇죠, 달러. 예. 그래서 저도 이걸 6조 달러 감이 안 오지 않습니까? 계산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8,000조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그렇지 않습니까? 1,400원을 계산하면 8,000조. 예, 8,000조 거의 원. 일경에 가까워지는 건데. 네. 그러면 우리나라 GDP 한 해 GDP의 4배 정도 되는 금액이더라고요. 엄청나네요. 그만큼 자금이 쌓여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지금 초단기 금리가 워낙 높아요. 이게 한때 6%까지 갔다가 지금 3개월물, 1년물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보통 5.3 뭐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사실 특별히 리스크 감당 안 하고 여기만 넣어놔도 충분히 돈을 잘 벌어주기 때문에 여기에 그만큼 많이 쏠려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래서 여기서 돈이 빠져나오면 글로벌 투자자들 꽉꽉 지금 채워놓은 투자자들은 저 돈이 어디로 갈까? 저분들도 오히려 저는 약간 바램 같아요. 돈이 나오면 지금 미국 주식, 자기네들이 제일 많이 들고 있는 미국 주식, 국채, 글로벌 주식, 회사채 순으로 이렇게 쭉 들어갈 거다.
왜냐하면 저분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건 MF. 펀드 매니저들과 거기에 돈 넣는 분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과거에도 이제 그 운용사에 있어 보면 MMF 자금이 주식 사이에 쉽게 오가는 자금의 성격은 아니다. 좀 다르죠, 성격이. 예, MMF에 들어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채권 투자하는 자금들 중에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자금들이 좀 더 많은 경향이 있어서 혹시 저 자금이 헐려서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기대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다 주식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막 너무 저분들이 약간 저거는 기대가 섞인 그러한 전망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와중에 기술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지는데 비중을 줄여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늘려가고 있을까요? 이게 이제 최근 조사에 따라서 보면은 제가 이번 주 초인가 지난주에는 늘려가는 걸로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예. 바클레이스 자료를 봤을 때는. 그런데 이 메릴 린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에 의하면 줄여가고 있다. 오히려. 근데 적어도 이분들이 가장 지금 설문조사의 대상이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신빙성은 이쪽에 좀 더 한 표를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보시면 글로벌 펀드 매들이 장표 4를 열어봐 주시면 지금 저기 2월 달이 보통 우리가 이걸 100을 넣을 수 있으면 예를 들면 기술주에 대한 평균 벤치마크 비중이 100을 넣을 수 있으면 올해 2월 달에 얼만큼까지 넣었으면 136을 넣었어요. 많이 넣네요. 그러니까 훨씬 더 오버웨이트를 많이 했다고 보통 비중 확대를 많이 했다고 표현하죠. 네. 근데 이것을 지금 120까지 줄인 거다. 20%의 오버웨이트 줄였다는데 평균적으로 기술주가 늘 잘 올라가다 보니까 평균적인 오버웨이트 비중이 한 2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수준까지는 끌어내렸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쉐이브 오프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수염 면도 깎는 거. 수염 나면 깎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올라갈 때마다 그걸 빼서 평균 수준으로 줄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기관 투자자들이 기술주가 간다고 해서 마냥 놔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조금씩 회수하면서 어느 정도의 자신들의 목표하는 균형 수준에 맞추고 있다는 것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기관 투자자들의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한번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이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다 보면 IT나 빅테크에 너무 쏠리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이 해치가 안 되니까 조금씩은 줄여나가고 아니면 좀 이 기술주가 좀 많이 과열됐다고 판단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 대답이 제가 그 사이 한 1년 내내 본 것 같은데 이 매달 물어봅니다. 지금 보기에 너무 사람들이 과하게 투자하고 있는 게 뭐야? 결국은 과열된 게 뭐야? 질문하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1등으로 자리매간 게 말씀 주신 빅테크, 기술 업종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면 가장 1등이 69%로 빅테크 투자가 가장 과열된 투자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주식 너무 과하게 매도하고 있어, 뭐 급매수, 기타 등등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빅테크에 대해서 본인들도 오버웨이트를 많이 해놓고는 있긴 하지만 과해. 그분들 어차피 경쟁해야 되니까 쫓아는 가되 불안해하면서 쫓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번 대답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위험 요인 1순위가 궁금한데요. 그래야지 투자자분들도 이 리스크를 예의주시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미리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요인일까요? 이게 만년 1등인데요. 만년 1등. 지난 한 2년간 결국은 물가가 더 높아지면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인데 다만 이번에는 1등은 했는데 줄어든 1등. 그러니까 약간 퇴색된 1등으로 아니면 5월달 워낙 CPI나 뭐 이런 PPI가 좀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히 있긴 하나 좀 많이 줄었고 반면에 최근에 급증을 한 것은 재부상한 것은 지정학 이슈, 그러니까 중동 전쟁 또 다시는 좀 유럽의 그런 우경화 이런 걱정. 그 다음에 미국 대선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코앞으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하반기 내년에 줄 걱정들 때문에 오히려 지정학과 미국 대선이 결국은 정치와 관련된 것들이 더 많이 올라왔던 것은 우리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투자자분들도 글로벌 큰손들이 우려하는 이런 포인트들을 적어도 쫓아가면서 우리도 같이 호흡을 해야만 위험 관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테일 리스크 중에 하나가 또 AI
거품도 있네요. 바로 한번 이 이슈도 넘어서 얘기해 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간밤에 미증시 휴장이었지만 휴장 이전에 바로 엔비디아의 놀라운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가총액으로는 1등을 했는데 이 와중에 내부자들은 뭐 지분을 매도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어서 좀 불안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조금 의아한데 네. 왜 이 올라가는데 그 내부 그 안에 있는 엔비디아 직원들이 주식을 내다 팔아? 네. 뭐 이런데 그러니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약간 성과급 체계가 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한 해 동안 일 잘하면 보너스라는 개념으로 현금을 월급 제2의 월급을 주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특히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 근무하는 분들은 특별한 경우하면 주식으로 계속 받아요. 또 금융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어느 기간이 지나야만 팔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미국의 기업의 임직원들이 많이 받는 결국은 주식들, 스탁 옵션을 자기가 뭔가 돈을 써야 되면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많이 판다라는 경향이 있다는 걸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통상은 내부자가 많이 팔면 오히려 고점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 주가가 빠졌는데 내부자가 사면 오히려 저점 신호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가 내부자 거래에 관심을 갖는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엔비디아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올해 상반기에 7억 2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걸 매도했다는 거는 당연히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자들이 파는 거에 따라서 저점, 고점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엔비디아 직원들의 주식 매도 소식, 우리는 이거를 고점 매도의 시그널로 봐야 될까요? 과거에 우리 공식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팔면은 고점 할 수 네. 있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엔비디아 주가가 워낙 많이 많이 올랐었어요. 올랐죠. 그래서 대충 제가 그냥 럼섬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 금액은 많이 올랐는데 이게 그 사이에 주가가 4배나 올랐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4배를 감안하고 해보면 판 소위 주수, 그러니까 주식 수로 보면 비슷하더라. 그래서 늘 상반기에 주로 좀 많이 파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를 확인을 해본다면 이거를 그냥 마냥 고점, 그냥 내부자가 팔았기 때문에 고점으로 하기에는 그 사이 주가가 말렸고 주수가 일정하다는 걸 보면 마냥 고점을 해석하기는 조금은 이른감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부자 매도를 뭐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좀 뭐 무조건 고점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그래도 최근에 너무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좀 과열된 현상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뭐 지수든 개별 종목이든 심플하게 볼 수 있는 거가 네. 이제 RSI, 그렇죠. 상대 강도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그냥 그거는 아마 HTS나 심지어 네이버 들어가 보셔도 다 이거 소위 기술적 지표로 다 표시할 수 있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 이게 심플하게 30 밑으로 내려오면 과매도, 70 넘어가면 과매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게 81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지난 7년간 중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 있다. 적어도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너무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 기간 조정이나 일부 가격 조정이 나오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주가가 급등한 것만은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꼭 명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 한 분이 저는 20% 수익이 났는데 한 40% 정도 수익이 나면 그때 팔 생각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내부자도 지금 팔고 기술적인 지표도 과열 평가면 당분간 엔비디아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두 가지 내부자 팔고 말씀 주신 대로 기술적으로 가열이기 때문에 주가는 적어도 기간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 와일드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말에 미국에서 가장 큰 섹터 펀드인 그러니까 스파이더의 XLK 소위 기술 업종 ETF 710억 달러 규모를 자랑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애플의 비중이 줄어들고 엔비디아의 비중이 늘어나는데 그것이 15% 포인트예요. 규모로 따지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4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이번 주 금요일부로 조정되면서 맞춰지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더 사고 애플을 파는 그런 작업이 저 펀드에서는 그냥 이건 기술적으로 생기는 일입니다. 그런 문제는 이것이 와일드카드 게임이 엔비디아를 지금 100조 정도를 더 사니까 당연히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다만 이거는 보통 이런 거는 미리 예고되기 때문에 선반영을 해서 시장에서 조정을 미리 합니다. 엔비디아를 더 끌어올리고 애플을 끌어내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포인트는 이번 주 금요일을 앞두고 이것이 얼만큼 선반영 되었느냐가 포인트,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이슈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디멘전 투자부문의 송재균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